Planning to explore via self-supervised world models이라는 논문을 발표할 거고요. 이거는 ICML 2020년도에 발표됐던 논문입니다. 우선 뭐 시작하기 앞서 간단한 개요를 설명해 드리면요. 강학습은 지난 몇 년간 엄청난 발전을 이뤘죠. 시작을 하자면 DQN으로부터 사람들은 처음으로 이런 클래식한 레트로 게임 아타리를 해결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강학습을 이용해서 바둑을 이기는 알파고를 만들었고, 최근에는 도타2라는 이 유명한 컴퓨터 게임인데, 이 롤이랑 비슷한 게임인데 이런 것도 해결하는 강학습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나, 강학습은 매우 분명한 한계점이 존재하는데요. 하나의 싱글 태스크에서만 잘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바둑을 상대로 이제 학습을 시킨 강학습 에이전트의 경우 이 친구한테 갑자기 너 체스 한번 더 봐라 하면 둘 줄 모르니까 잘 못 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바둑을 하고 싶은 에이전트뿐만 아니라 체스를 하고 싶은 애를 따로 만들고 싶다 하면 별도로 학습을 한 번 더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런 번거로움이 생기는 이유에는 이 강학습이 가진 포뮬레이션으로부터 문제가 발견되는데요. 간단하게 말해서 강학습은 뭘 배우는 걸 목표로 하냐면 이 폴리시라는 친구를 배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폴리시는 뭘 하냐? 어떠한 상황, 어떠한 스테이트를 인풋을 받아서 내가 이러한 상황을 직면했을 때 이런 액션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걸 판단해 주는 친구인데요. 만약에 이 폴리시가, 이 강학습 에이전트가 어떤 특정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을 하기를 결정했으면 리얼월드에서 이걸 한번 인터랙션 해봅니다. 리얼월드 디플로이먼트 통해서 이 액션은 얼마짜리 리워드를 주는구나. 이건 몇 점짜리 액션이었구나. 이런 평가, 이런 피드백을 받으면서 폴리시가 이 리워드, 이 피드백을 맥시마이즈 해주는 액션을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보통 저희가 사용하는 강학습 세팅은 이 리워드가 태스크에 따라 정의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만약에 앞으로 걷는 강학습 에이전트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저희는 피드백의 형태가 이 친구가 앞으로 움직일 때만 포지티브, 그 외에는 네거티브를 줘가지고 앞으로 움직이게끔 하는데, 이 친구한테 갑자기 얘는 앞으로 갈 때만 좋은 건 줄 알고 그렇게 배운 애한테 한번 뒤로 가봐라 시키면 보통 갈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강학습은 기본적인 세팅, 이런 타스크 스페시픽한 리워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강학습의 기본 세팅에 의해 강학습은 특정 태스크, 자기 학습한 태스크 한에서만 잘하고 별도의 다른 태스크를 시킬 경우에는 잘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예시를 들자면 이 강학습 에이전트를 이 오른쪽에 보이는 친구가 이제 저희가 앞으로 달리라고 왼편에 있는 친구가 이제 학습을 한 그 오브젝티브가 되겠는데요. 앞으로 달리라고 이제 학습한 친구한테, 이렇게 학습 완료한 친구한테 한번 뒤로 가봐라, 앞으로 앞구르기 해봐라, 백덤블링 해봐라, 이러한 태스크로 파인 튜닝 할 경우에는 도저히 이거를 잘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허나 이렇게 되면 저희는 매번 다른 태스크를 하고 싶을 때마다 매번 다른 태스크마다 세프렛 모델을 학습을 시켜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이건 아무래도 그러면 강학습을 적용하기에는 리얼월드에서 너무 비싸고 비효율적이겠죠? 따라서 저희는 뭘 필요로 하고 있냐? 강학습이라는 도메인에서는 다양한 태스크에, 또 새로운 태스크에 쉽게 어플라이하고 쉽게 어댑테이션 할 수 있는 강학습 모델을 필요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일러스트레이티브한 example을 들고 오면요. 저희가 네. 저 질문이 있는데요. 네. 저 뉴 태스크에 대해서 테스트는 어떻게 하나요? 그러니까 뉴 태스크를 테스트하는 방법이. 이거는 추후에 또 나와가지고 그때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거 테스트하는 방법을 나중에 네, 알겠습니다. 하나의 또 재밌는 예시를 들자면 저희가 만약에
가정집에서 집안일을 하는 로봇을 만들고 싶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집안이 이렇게 막 어지럽혀져 있어요. 근데 아직 딱히 뭘 시키고 싶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뭔가 집은 어지러워져 있고 이런 어지러운 집이 있지만 뭐 내가 설거지 시킬지 이 로봇한테 청소를 시킬지 뭔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 저희가 원하는 로봇은 뭐냐면 강화스 에이전트가 어땠으면 좋겠냐면 우선 내가 너한테 뭘 시킬지 모르겠어. 하나, 내가 출근하고 퇴근하는 사이에 한번 이 세상을 잘 경험해봐. 잘 살펴보고 아 여기는 이 더러운 거는 이렇게 뭐 하면 또 책을 이렇게 옮기면 짚고 옮기면 이렇게 또 옮길 수가 있고 내가 그릇들은 이렇게 물에 불리면 뭐 세제가 잘 먹고 이런 기본적인 세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내가 집을 출근하고 퇴근하는 사이 그걸 좀 배운 다음에 퇴근 후에 내가 너한테 만약에 설거지 시키면 설거지를 잘하고 청소를 시키면 청소를 잘하는 로봇이었으면 좋겠어. 이런 요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원하는 게 뭐냐면 내가 뭘 시킬지 모르겠지만 우선 세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가진 어떤 로봇을 원하는 거예요. 뭘 시킬지 모르니까. 즉 저희가 원하는 거는 어떤 프리-트레인드 된 RL 모델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되겠고요. 뭐 프리-트레인드 모델은 지금 너무나 뭐 유명하죠. NLP 그 비전에서는 뭐 너무나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설정인데 강학습에서는 아직 이 프리-트레인드 모델이라는 게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연구는 아니에요. 지금 한참 하고 있는 연구예요. 그래서 이 논문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냐? 셀프 수퍼바이스라는 방법론을 이용해가지고 다양한 태스크에 쉽게 어댑할 수 있는 프리-트레인드 폴리시 만들어보자. 이것을 하기 위해 저희는 원래 기본적으로 강학습이 이런 다양한 태스크를 못하는 이유가 특정 하나의 태스크에 대해서만 정의되어 있는 리워드를 학습했기 때문이니까 어떤 특정 태스크를 나타내는 리워드가 아닌 그냥 세상을 경험하는데 세상이 경험하는 방법론이 어떻게 되는지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고 내가 뭐 앞으로 갈지 뒤로 갈지 뭐 설거지 할지 청소할지 뭔지 모르겠지만 세상은 대충 이렇게 동작하는구나. 간단한 이 제너럴한 퍼셉티브를 가질 수 있게끔 줄 수 있는 인트린식한 시그널을 리워드 사용하는 게 어떨까? 특정한 태스크를 수행하는데 리워드가 아니라 그렇게 이걸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졌다면 이러한 에이전트는 나중에 저희가 파인 튜닝을 한다면 세상에 어쨌든 기본적인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걸 쉽게 배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게 뭐냐? 다시 한번 쉽게 그 계획을 다시 정리해보면 어떤 환경이 있어요. 아직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환경이 있고 그 환경에서는 저희가 어떠한 리워드를 정의하지 않아요. 그냥 뭘 시키고 싶은지 모르니까 그냥 어떤 환경에 딱 던져놔요. 던져놓고 이 로봇한테 한번 시키는 거예요. 한번 이 세상을 잘 경험해봐. 그리고 많이 배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이 로봇이 알겠다 하고 처음에 막 이것저것 해봐요.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막 이것저것 해보면서 어떤 엑스피리언스를 좀 축적을 해요. 이 엑스피리언스를 기반으로 이 로봇은 이제 한번 공부해보는 거예요. 내가 아까 이렇게 해봤을 때 이렇게 뭔가 반응이 오고 세상이 이렇게 변하더라. 내가 책을 들고 왼쪽 움직이면 책이 있던 자리에는 비어 있구나. 뭐 이런 세상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좀 배우고 그걸 바탕으로 나는 그래 세상에 대해 이런 걸 배웠는데 아직 이건 잘 모르겠어. 이건 뭐지? 세상 내가 본 것들도 분명히 있지만 아직 못 본 게 많기 때문에 못 본 것들에 대해서 좀 배우고 싶다 하는 내가 어디를 가야지 그러면 이걸 배울 수 있지? 내가 무슨 액션을 해야지 이걸 세상에 대한 이해도가 내가 높아질까? 이런 결정을 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아직 부족한 게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걸 한번 다시 배워봐야겠다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세상을 통해서 이제 세상을 경험해 보면서 새로운 경험치를 막 축적을 해요.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된다면 결국에는 이 친구가 내가 세상을 여러 번 막 경험해 보니까 이렇게 동작하는구나에 대한 어떤 제너럴한 퍼스펙티브가 생길 거고 이거를 활용해 가지고 마지막에 이 친구를 이제 프리트레인드 RL 모델이라고 취급을 하고 이 친구를 나중에 내가 뭐 앞으로 걷는 거, 앞으로 뛰는 거, 뭐 이 친구 넘어지는 건가? 뭐 넘어지는 거, 다양한 태스크를 파인 튜닝 할 때 어쨌든 훨씬 더 잘
퀵클리 어댑트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계획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 사실 뭐 세상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는 걸까? 경험이야 뭐 할 수 있고 이거는 그냥 뭐 모아놓으면 되는 건데 DB에다가 이 DB를 활용해가지고 경험치를 활용해서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어떻게 배우는 걸까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들리시나요? 네네. 그 프리트레인된 RL 모델이 폴리시가 딱 하나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한 가지 폴리시만 학습하는 건지. 폴리시가 아닌가요? 폴리시를 배우지 않아요. 폴리시를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이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이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럼? 그러면 저 글로벌 월드 모델은 어떻게 생긴 거예요? 네, 그거에 대한 설명 이제 해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아까 첫 번째 단계, 이 친구로부터 첫 번째 단계에서 interact and obtain experience 한다 했잖아요. 이때 저희는 뭘 모으는 거냐? 내가 이게 어떤 스테이트인데요. 어떤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을 했더니 어떤 리워드 얻었더라. 이러한 경험이 막 쌓여 있어요. DB에 막 쌓여 있어요. 이거를 RL에서는 보통 리플레이 버퍼라고 설명하는데요. 이 리플레이 버퍼를 가지고 저희는 이제 RL 에이전트가 세상에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그렇게 막 어렵진 않은데 우선은 리플레이 버퍼, 이 DB에 있던 이 경험치들을 우선 쫙 나열해놔요. 내가 이런 observation을 봤었고 그때 이런 액션을 했었고 그런 이때 이런 리워드 봤었다. 이렇게 나열해놓고 세 가지를 배우는데요. 간단하게. 첫 번째, representation 모델이란 거 배우고 두 번째, transition 모델이란 거 배우고 세 번째, reward 모델이란 거 배웁니다. 자, 배우는 건 이 세 가지고요. 우선 간단하게 이 그림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요. 이 초록색 점은 이 친구들은 그냥 RNN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RNN은 인풋을 3개로 받아요. RNN이니까 이전 타임 스텝의 히든 스테이트. 여기서는 레이턴 스테이트라고 설명해가지고 레이턴 스테이트로 할게요. 이전 타임 스텝의 레이턴 스테이트랑 그때 이 ST-1 레이턴 스테이트 때 이 T-1 타임 스텝 때 내가 실제로 했던 액션 그리고 레이턴 스테이트 T-1 타임 스텝에서 가지고 있던 히든 스테이트 이때 내가 내 폴리시가 실제로 했던 어떤 액션 그리고 그때 이거를 이 스테이트에서 이 액션을 했을 때 내가 경험했던 리얼 월드 observation 이 세 가지를 인풋을 받는데요. 이 아래는 이전 타임 스텝의 스테이트 그때 내가 했던 액션 그리고 그로부터 내가 실제로 경험했던 어떤 이미지 이 세 개를 인풋을 받아가지고 넥스트 타임 스텝에 RNN 히든 스테이트 만듭니다. 이때 이 히든 스테이트 그러면 뭐 어쨌든 학습을 해야 될 텐데 학습을 어떻게 하냐? 그냥 BA랑 똑같은 방법론을 사용하는데요. 이 히든 스테이트를 디코더 태워가지고 나오는 이미지가 있을 텐데 이 이미지를 실제로 내가 봤던 그 타임 스텝의 observation이랑 reconstruction loss를 걸어가지고 학습을 시킵니다. 이걸로 우선 첫 번째 representation 모델이라는 거 배우고요. 이 representation 모델이 의미하는 거는 내가 내가 알고 있는 내 지난 히든 스테이트 RNN의 히든 스테이트에서 그때 내가 했던 액션 그리고 내가 실제 봤던 세상을 다 고려해서 내 머릿속에 있는 넥스트 히든 스테이트 컨스트럭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이튼 스테이트는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다양한 정보들이 집약되어 있는 나는 옛날에 이런 스테이트 있었고 그때 이런 액션을 했었고 그 다음 스테이트는 이런 곳으로 갔었고 그때 무슨 액션을 했었고
이런 다양한 정보가 녹여 있습니다. 두 번째, 트랜지션 모델 이런 거 배우는데요. 이 트랜지션 모델, 그러니까 이 레프레젠테이션 모델이 왜 존재하냐? 단순합니다. 이 친구를 학습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거라 보시면 되는데요. 이 트랜지션 모델은 뭘 하는 거냐? 그러면 이번에는 원래 저희가 이전 타임스텝 히든 스테이트, 그때의 액션, 그리고 현재 observation을 바탕으로 이 latent state를 생성했는데요. 이번엔 observation 없어도 이거를 내가 해보고 싶은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젠 그냥 이전 타임스텝의 히든 스테이트랑 그때 어떤 액션을 했다고 쳤을 때 나의 넥스트 스테이트가 무엇인지를 한번 맞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친구를 학습시키기 위해 이 친구가 결국 근데 맞추고 싶은 거는 아까 설명했던 representation 모델이 내놨던 이 observation까지 고려했을 때 생성한 hidden state이 되겠는데요. 이 둘의 이 transition 모델이 이 representation 모델이랑 닮아갈 수 있도록 이 둘 사이 그냥 단순히 KL 로스를 거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이 두 번째 이걸 학습할 수 있으면 뭘 학습할 수 있는 거냐면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지식이 생기는 순간 나는 어떤 임의의 상황에서 어떤 액션을 했을 땐 아, 다음 상황은 이렇게 생겼구나. 그거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이 트랜지션 모델이라는 게 사실상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이해예요, 이해. 그래서 저희가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한다는 건 결국 이 두 번째, 이 친구를 아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친구를 알기 위해 저희가 첫 번째 이 친구를 학습시켰던 거고 얘가 그라운드 트루스 같은 느낌으로 작동하는 거고 이 그라운드 트루스를 맞추기 위해 이 친구가 학습이 되는 거고. 저 질문이 있는데요. 네. 첫 번째 리프레젠테이션 모델은 그러면은 네. 그러니까 여기서 ST랑 OT랑 차이가 뭔가요? ST는 과거부터 그러니까 아래는 히든 스테이트랑 굉장히 비슷하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모든 정보가 축약되어 있는 거고요. OT는 현재 타임스텝에 대한 정보만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저 1번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보면 그러면 O2를 맞추는 거예요? 로스가 어떻게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ST는 우리가 그라운드 트루스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얘가 그라운드 트루스 느낌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ST-1, AT-1, OT를 넣어서 ST를 내뱉고 로스를 어떻게 걸리는 거죠? 그 OT를 다시 맞추도록 걸리는 건가요? ST를 내뱉고 이 ST를 처음에 학습을 하기 위해 어떻게 하냐면 예로부터 얘가 어쨌든 어떤 미닝풀한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학습이 되는 거니까 미닝풀한 의미를 가진지 안 가진지 보기 위해 만든 이 ST를 기반으로 실제 나의 OT 때의 이미지가 생성이 되는지 이 ST를 기반으로 리컨스트럭션을 한번 해봅니다. 뭐 CNN 같은 거 태워가지고 그때 나오는 이미지가 실제 나의 OT를 잘 리컨스트럭트 하는지를 확인해 봅니다. 근데 OT가 인풋으로 들어가는데 OT를 맞추도록 하는 건가요? 네네. 근데 이것만 걸려있는 게 아니고 이 다양한 로스가 세 개가 좀 같이 동시에 배우는데요. 사실 이 완전 상세한 내용은 이번 논문이 아니라 이 드림트 컨트롤이라는 드리머 논문에서 나오는 거라 네. 근데 약간 그 2번은 어차피 1번을 그라운드 트루스로 생각해서 학습하면 1번은 어차피 영향을 안 받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냥 인풋에 OT가 들어있는데 그라운드 트루스가 OT면 학습이 잘 될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제가 사실 이 논문을
그렇게 완벽하게 이해하고 오지 못해가지고 그냥 기본적인 방법론만 대충 보고 왔거든요. 아, 네. 그리고 네, 저도 이제 그러게 지금 보니까 그냥 이 두 개 무시하고 그냥 OT가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네, 그래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뭐 그것 말고도 이 세 번째 로스가 또 존재하는데요. 세 번째 로스는 뭘 하는 거냐면 그냥 리워드 모델을 해가지고 그래 나의 ST가 이럴 때 나의 레이트 스테이트가 이럴 때 리워드가 몇인지 맞춰봐라. 그래서 프리딕션 해보고 실제 내가 그 당시에 봤던 리워드랑 그 타임셋에서 봤던 리워드랑 동일한지를 이제 리그레션 로스 걸어가지고 학습을 시키는데 뭐 이런 것들이 함께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게 된다면 뭔가 그렇게 단순하게 이게 무시가 되는 정보는 이 여기의 정보가 무시가 안 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트랜지션에서 ST, ET가 없으면 어떻게 다음가요? 어디요? 트랜지 모델은 ST랑 ET를 주고 ST 맞추는 게 트랜지 모델. 트랜지션 말고 레프레젠테이션은 OT까지 주는 건데 결국에는 이 OT를 참고하면서 만든 ST가 다시 OT를 맞추는 거니까 이 정보가 활용이 안 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인 것 같아요. 그러면 단순하게 얘의 이 첫 번째의 목적은 이 친구를 활용해 가지고 나온 친구가 다시 이 친구를 맞추는 거로 학습이 되는 거니까. 근데 제가 사실은 이게 굉장히 간략하게 설명한 거고 이보다 조금 더 많은 수식들과 많은 다른 모델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개로만 돼 있는 건 아니고 이게 핵심이어가지고 갖고 온 거라 좀 더 상세한 내용은 해당 논문을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인 느낌은 정리를 해보면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어떻게 배우냐. 근본적으로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이걸 알고 싶어요. 나의 이전 타임 스텝 때 어떠한 액션을 내가 현재 어떠한 스테이트에서 어떠한 액션을 했을 때 넥스트 스테이트는 이렇게 생겼다. 이걸 안다면 제가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아는 건데 이걸 학습하기 위해 이 첫 번째 애를 만드는 거고 그로부터 두 번째 애를 그러니까 첫 번째가 어떤 그라운드 트루스 느낌으로다가 미리 만들어 놓고 얘가 이제 두 번째가 이 첫 번째 애를 보면서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이제 시스템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그래서 포인트는 그러면 강화수 에이전트가 어떻게 세상에 작동하는지 배우냐? 이 친구를 알아야 된다. 이 친구를 알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이제 representation 모델을 배우고 또 리워드 모델이라는 걸 배워본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모델까지는 그 프리트레인이랑은 관련이 없는 거죠? 그렇죠. 아예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 리워드가 그냥 태스크 스페시픽한 리워드인 거죠? 인트린식이 아니라. 네네네. 네. 그냥 개략적인 이 월드 모델링이 대체 뭐냐? 갑자기 뜬금없이 월드 모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학습하는 거냐에 대한 이제 간단한 개요를 설명해 드리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하면 저희가 어쨌든 원했던 이 친구를 학습할 수 있게 돼가지고 이제 알았어요. 알았다는 가정 하에는 이제는 이걸 어디다 사용할 수 있냐? RL 에이전트가 폴리시를 학습하는데 이걸 사용할 거예요. 폴리시가 결국 우리 RL 에이전트가 사용하는 세상을 판단하는 방법을 봅시다. 어떻게 행동할지, RL 에이전트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결정해주는 친구인데 이 폴리시가 결국에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예요. 저희가 RL 에이전트로부터. 그러니까 여기에 이 트랜지션 모델이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설명해주는 모델을 해줬는데 이 친구는 도구에 불과한 거죠. 이 도구를 이용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건 언제나 RL 에이전트의 폴리시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도구를 이용해서 어떻게 RL 에이전트가 폴리시 학습하냐에 대한 설명해 드릴게요. 자, 현재 저희는 이 세 가지 배웠다 했어요. 이 representation 모델과 transition 모델, 그 리워드 모델 이 세 개를 활용해 가지고 이제 이 RL 에이전트는 세상은 이렇게 생겨 먹어내구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이용해서 혼자 머릿속에 막 상상을 이제 할 수
해보게 돼요. 혼자 막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면서 리얼월드에 진짜 인터랙션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세상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상상을 해보면서 내가 막 상상해보니까 나는 어떠한 스테이트에서는 이러한 액션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와 같은 결론을 내려서 폴리시 만들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저희가 우선 뭐 스타트 스테이트 하나 던져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스타트 스테이트 이렇게 던져주고 이 시점에서 첫 번째 이 RNN을 만들기 위해 아까 이 레프레젠테이션 모델이 활용됩니다. 이때만 활용됩니다. 이 레프레젠테이션 모델. 활용해가지고 결국엔 첫 레이턴 스테이트를 만들고 이 레이턴 스테이트에서 혼자 이 폴리시가 어떤 임의의 액션을 해봐요. 해보고 이 두 번째 트랜지션 모델을 활용해서 이 스테이트 1에서 한번 액션 1을 해봤더니 내가 알기로는 스테이트 2로 가. 그래서 어떤 S2로 왔어요. 여기서 리워드를 확인해봐요. 리워드는 이 리워드 모델로.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내가 아마 대충 이런 점수를 받겠지? 자, 그럼 이 폴리시가 다시 그러면 스테이트 2에선 한번 액션 2를 해보자. 해서 근데 내가 스테이트 2에서는 액션 2를 하면 이런 스테이트 3로 가겠지? 근데 이땐 점수가 얼마네? 얼마겠지? 하면서 혼자 막 상상해보는 거예요. 이 세 개의 모델을 이용해가지고. 혼자 막 상상해보면서 결국에는 이제 이걸 액터 크리틱이라는 방법으로 학습을 하는데 뭐 그에 대한 내용은 또 넘어가고 쉽게 생각하면 혼자 막 상상해보면서 나오는 리워드를 기준으로 이거를 맥시마이즈 해주는 액션을 배우게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있으면 결국에는 우리의 RL 에이전트는 혼자 막 상상을 해보고 상상 속에서 이때 이런 거 하면 점수가 얼마가 될 거고 그러면 이 액션이 안 좋고 대신 다른 액션 했을 때 점수가 얼마일 테니 이건 좋은 액션이고 이거를 막 판단하면서 내가 이해하고 있는 세상 내에서 최적의 폴리시를 학습하게 돼요. 이렇게 얻은 폴리시는 어떻게 또 활용이 되냐? 이제 당장 여기는 리워드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어떤 타스크 스페시픽 리워드가 있다 하고 이거를 다시 리얼월드에 디플로이 해봐요. 내가 상상해봤을 땐 이런 폴리시 좋으니까 한번 해보자. 해보고 다시 뉴 익스피리언스 모으고 이 새로운 익스피리언스를 기반으로 다시 내가 세상에 대해 알고 있는 것들 내가 알기로는 얘네들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얘네를 다시 파인 튜닝 하는 거예요. 이 새로운 익스피리언스 가지고. 그러면 얘가 좀 더 정교해지겠죠? 조금 더 정교해진 세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시 폴리시 학습하는 거예요. 아까는 내가 이 스테이트 2가 점수가 2점짜리인 줄 알았는데 내가 다시 막 조금 더 세상을 경험해 보니까 얘는 원래 3점짜리네? 원래 더 좋은 거구나 하면서 다시 또 새로운 폴리시 학습하게 되고 그 더 좋은 폴리시가 되겠죠. 세상에 대해 조금 더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그 폴리시를 다시 또 리얼월드에 디플레이 해보고 그때 나오는 또 새로운 익스피리언스 바탕으로 다시 또 나의 세상에 대한 이해를 파인 튜닝하고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결국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옵티멀 폴리시를 학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제가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는 세상을 이해한다. 그거에 대한 제가 설명하고 싶었던 거는 RL 에이전트가 어떻게 세상을 이해하는지 그리고 이해한 세상을 가지고 어떻게 옵티멀 폴리시를 얻는지 그걸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원래의 저의 문제를 돌아와서 원래 저희가 하고 싶었던 거는 그냥 내가 뭘 할지 모르겠어. 뭘 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래도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잘 알고 싶다. 내가 세상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좀 만들어져 있으면 나중에 다운스트림 태스크 내가 막상 어떤 스페시픽한 태스크를 하고 싶을 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까의 상황과는 뭐가 다르냐? 아까는 저희가 어떤 스페시픽한 리워드를 알고 있었어요. 이거를 저희가 접근할 수 있었어요. 이 스테이트는 좋은 거야. 이 스테이트는 안 좋은 거야. 이런 타스크 릴레이트 돼 있는 타스크 스페시픽 리워드가 존재했었는데 현재 저희는 이거를
이거에 대한 접근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저희는 리워드가 없는 environment에서 세상에 대한 좋은 이해를 얻고 싶어요. 근데 뭐 리워드 없이 뭐 학습한다 이거는 뭐 불가능에 가깝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어떻게 우리가 그럼 세상에 대한 좋은 이해를 얻냐?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세상에 대한 내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는 세상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매번 나는 새로운 경험을 해야 된다. 새로운 경험할 때마다 나는 세상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내가 결국 원하는 거 뭐냐? 엑스플로레이션을 열심히 해보는 모델을 만들고 싶다. 그래서 이 엑스플로레이션 장려하는 리워드를 필요로 하는데 그러기 위해 뭘 사용하냐? 이 레이턴트 디스그리먼트라는 방법론을 이용해가지고 리워드를 정의합니다. 자, 레이턴트 디스그리먼트는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 현재 저희는 environmental 리워드가 정의가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고 결국 원하는 거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걸 경험한, exploration 잘한, 전반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 월드 모델을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는 매번 새로운 곳을 가주는 이 노벨 스테이스를 막 경험해보면서 매번 나의 세상에 대한 지식을 넓혀주는 그런 이제 리워드를 필요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리워드를 어떻게 만드냐? 이 월드 모델에 내가 현재 알고 있는 세상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이미 어떤 스테이시 얼만큼 새로운지는 어떻게 판단하냐? 나의 현재 알고 있는 지식이 해당 스테이트에 대한 uncertainty를 얼만큼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합니다. 제가 어떤 스테이트를 뭐 많이 경험해봤다면 경험한 만큼 저희 월드 모델이 그 스테이트에 대한 이해도가 높겠죠. 허나 경험을 많이 못 해본 스테이트의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uncertainty가 높을 겁니다. 그럼 이 uncertainty는 어떻게 잴 거냐? 다양한 여러 개의 모델 앙상블을 이용해가지고 그 모델들 사이의 디스그리먼트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여기 있는 W들이 W1, W2부터 WK가 이렇게 있는데요. 얘네가 Simple Two-Layer MLP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이 W들은 저희가 뭐 원래 알고 있던 월드 모델 이 세 가지 나의 세상에 대한 지식과는 별도로 존재하는 친구들이에요. 별도로 존재하는 앙상블 모델이고 이 앙상블 모델은 매 타임 스텝에 그 스테이트 액션을 입력받았을 때 그에 대한 넥스트 타임 스텝의 observation을 예측해봐요. 프레딕션 해봐요. 그 넥스트 타임 스텝은 그러니까 매 타임 스텝마다 스테이트과 액션을 인풋을 받으면 그 다음 타임 스텝에 어떤 스테이트로 가겠구나 이걸 예측해 보는데 만약에 이 모델들끼리의 스테이트 프레딕션이 베리언스가 높아요. 베리언스 높으면 아 나는 여기를 안 가본 곳이구나 해보고 만약 베리언스 낮으면 난 여긴 가본 곳이구나 하면서 학습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떻게 내가 가본 곳은 얘네가 스테이트 프레딕션 잘하냐? 그냥 가본 곳과 만약에 제가 이 스테이트 액션을 실제로 디플로이 해봐요. 그러면 environment에서 그거를 직접 경험한 그라운드 트루스 observation 가지고 있을 테니 이 둘 사이 리콘 로스 또 거는 겁니다. 걸어가지고 이 싱글 툴레어 MLP들이 가본 것들에 대해서는 잘 맞출 수 있도록 학습을 해봄으로써 안 가본 것들은 어설지 높겠지만 가본 것들은 이 앙상블 모델들의 프레딕션 서로 비슷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는 리워드는 안 가본 곳에 대해서는 점수가 높고 가본 곳에는 점수가 낮을 거라는 거예요.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큐리오시티? 그런 건 또 뭐예요? 그 비슷한 그런 거. 네, 그것도 있는데 그것도 곧 설명해 드릴게요. 이것과의 차이가 되게 재미있는 차이가 있는데 현재 이 친구는 네, 그것도 한번 좀 더 언급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 친구는 어쨌든
새로운 스테이트를 최대한 많이 엑스플로어하고 그거를 독려하기 위한 리워드를 정의를 하는데 그 리워드가 앙상블 모델들의 디스그리먼트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 앙상블 모델들의 베리언스가 그리고 모델의 언설턴티를 측정하게 되고 결국에는 노벨 스테이트에 대해서는 하이 베리언스를 가질 거고 왜냐하면 이 MLP 모델들은 가본 것들에 대해서만 학습합니다. 가본 것들을 계속 예측 잘할 수 있도록 학습하지만 안 가본 것들은 뭐 학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미 가본 것들에 대해서는 앙상블 모델이 학습을 했었기 때문에 로우 베리언스가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왜 그러면 모델 앙상블을 쓰냐에 대한 설명이 좀 나오는데 그냥 사실 모델 앙상블을 안 하고 그냥 싱글 모델만 사용해서 그냥 프리딕션 잘하나 못하나 이것만 재도 사실 좀 충분한 문제처럼 보이긴 해요. 뭐 굳이 모델 앙상블까지 갈 필요가 있나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더 설명하냐면 이게 싱글 모델 프리딕션 에러 그리고 얘가 뭐 앙상블 모델들 사이 디스그리먼트라고 했을 때 레이턴트 디스그리먼트는 알리아토릭 언설턴티 저희가 학습할 수 없는 언설턴티들에 대해서는 로버스트하지만 학습할 수 있는 언설턴티에 대해서는 이제 리듀스 어떤 저스티파이드 된 매트릭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다시 쉽게 설명해 드리면 이 RL이라는 리터러처에는 두 가지 종류의 환경이 존재해요. 하나가 디터미니스틱한 환경이 있고 두 번째로는 스토캐스틱한 환경이라는 게 존재해요. 디터미니스틱한 환경이라는 건 뭐냐면 저희가 어떤 싱글 스테이트에서 특정 액션을 했을 때 넥스트 스테이트 생긴 게 정해져 있을 때예요. 예를 들어 제가 선생인데 학생이 있어요. 모범 학생이야. 그래서 제가 숙제를 시켰어요. 근데 이 디터미니스틱한 엔바이러먼트에서 이 모범 학생은 무조건 숙제를 해와요. 왜냐하면 내가 숙제를 시켰기 때문에. 결과는 언제나 정해져 있어요. 하나, 스토캐스틱한 환경은 뭘 의미하는 거냐? 제가 선생인데 어떤 개구쟁이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숙제를 시켰어요. 숙제를 시켰지만 어쨌든 얘는 개구쟁이이기 때문에 해올지 안 해올지 몰라요. 이런 제가 어떤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을 행했는데 넥스트 스테이트이 여러 개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스토캐스틱하다고 말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디터미니스틱 인바이러먼트가 있다면 저희가 매번 학습해야 될 그라운드 트루스는 딱 하나예요. 스테이트 어차피 내가 어떤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을 했을 때 그 다음 스테이트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저희가 맞춰야 되는 스테이트는 딱 하나인데 이런 경우에는 모델 에러가 학습을 뭐 당연히 잘할 수 있겠죠. 이거 한 지점으로만 가까워지도록 학습하면 되는 거니까. 싱글 모델도 이걸 싱글 모델 에러도 이걸 잘 학습할 수 있을 거고 마찬가지로 앙상블 모델들의 디스그리먼트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프리딕션을 가까워지도록 학습하는 건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닐 거예요. 앙상블 각각의 모델들이 이 프리딕션 포인트랑 가까워지면 끝인 거니까. 그러면 모델 디스그리먼트 작아지는 거고. 문제가 생기는 건 이 스토캐스틱 인바이러먼트 때가 되는데 스토캐스틱 인바이러먼트가 스토캐스틱해지는 순간 싱글 모델 에러 프리딕션은 뭐 줄어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언제나 큰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 현재 이 그림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어떤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을 했을 때 넥스트 스테이트이 막 여러 개 있는 상황을 그려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긴 한데 싱글 모델은 그러면 이런 스테이트 스페이스를 표현하기 위해 결국에는 쉽게 민 포인트를 예측하게 될 거예요. 이게 모델 에러를 가장 낮춘 지점이 될 테니까. 하나, 아무리 내가 줄이려고 한들 애초에 이 모델이 가지고 있는 이 환경이 가지고 있는 알리아토릭한 언설턴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언설턴티 그냥 환경이 그렇게 생겨먹은 환경 자체가 내재하고 있는 언설턴티를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 눈에는 그냥 계속 모델 에러가 여기도 크고 여기도 크고 여기도 크고 여기도 큰데 사실 이것보다 줄일 수가 없는데 에러를 제 눈에는 에러가 무조건 크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 에러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저는
세상에 언설턴티가 두 가지가 언설턴티가 있는데 하나가 학습할 수 있는 언설턴티, 환경 내재적으로 학습할 수 없는 언설턴티, 환경 내재적으로 그냥 지니고 있는 언설턴티가 있고 두 번째로는 제가 학습할 수 있는 언설턴티가 있어요.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싱글 모델 에러의 경우에는 학습할 수 없는 언설턴티까지 반영한 에러라는 거예요. 나는 학습을 최선을 다해가지고 이 메인 포인트까지 왔는데 이 에피스테믹 언설턴티를 줄였는데 이 환경 자체가 내재하고 있는 이 알리오토릭 언설턴티까지 이 에러에 반영이 돼 있어서 올바르지 못한 매트릭이 되게 돼요. 하나, 모델 디서그리먼트, 앙상블 모델 디서그리먼트 사용할 경우에는 이 앙상블 모델들이 각각 자기 나름대로 이 스토캐스틱한 환경 내에서의 프로젝션을 만들 텐데 만약에 얘네가 결국엔 어느 일정 가까워지면 그러니까 얘네 차이로부터 디스그리먼트 차이는 알리오토릭 언설턴티에 대한 정보가 아예 없고 오직 에피스테믹 언설턴티만 반영하고 있어요. 따라서 저희가 결국 측정하고 싶은 언설턴티는 내가 학습할 수 없는 언설턴티를 반영하지 않은 오직 내가 학습할 수 있는 언설턴티만 반영한 매트릭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모델 앙상블이 이런 강학습 환경에서 세팅에서 굉장히 직관적인 그리고 학습하고자 하는 목적이 훨씬 더 잘 담겨져 있는 매트릭이라고. 그래서 이러한 리터러처까지 반영해가지고 얘네가 이 레이턴트 디스그리먼트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 레이턴트 디스그리먼트라는 게 뭐냐? 저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이거 좀 윗부분 질문인데 그 월드 모델 쪽 질문인데요. 트랜지션은 혹시 어떻게 얻어서 학습을 하는 건가요, 혹시? 여기서 아까 했던 대로 그 레프레젠테이션 모델을 얻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제가 많은 걸 생략하고 핵심만 말하는 거라 사실 막 설득력이 없을 수 있긴 한데 핵심만 말하면 레프레젠테이션 모델 만들어요. 이 친구는 현재 타임 스텝에서 내가 실제로 세상을 경험했던 거 플러스 내가 현재 추적하고 있는 어떠한 과거 정보들 그리고 그 과거에 내가 했던 액션 그리고 어떤 과거 내가 현재 알고 있는 과거의 정보 그 당시에 했던 액션 그로부터 비롯된 현재 이 세 가지 정보를 집약해서 나는 지금 어떤 상황이구나에 대한 개념을 얻어요. 이 개념을 얻고 얘는 어떻게 학습하냐? 제 말은 저 past experience를 어떻게 얻느냐는 말이었어요. 우선 처음엔 어떻게 하냐? 처음에 그냥 폴리시를 이니셜라이즈 된 폴리시 그리고 뭐 랜덤 폴리시겠죠? 이거를 리얼월드에 그냥 막 뿌려봐요. 그럼 얘가 막 뭘 해요? 뭘 하면서 이 패스트 익스피리언스가 모일 거예요. 이 모인 거 가지고 이제 세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세상에 대한 이해를 높인 거 바탕으로 폴리시를 더 좋게 만들고 더 좋은 폴리시를 가지고 다시 리얼월드 다시 돌리면서 더 좋은 경험을 얻고 이렇게 시스템이 돼요. 근데 네. 처음 이니셜라이즈된 폴리시로 익스피리언스를 얻으면은 네. 되게 안 좋은 애들만 있을 텐데 네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학습된 리프레젠테이션 모델이랑 트랜지션 모델이랑 리월드 모델 그러니까 사실 리월드 모델은 거의 다 리워드가 낮게 나올 거고 리프레젠테이션 모델도 그냥 내가 사실 움직임만 안 거지 그게 좋은 움직임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크래치로 이니셜라이즈된 폴리시로 얻은 데이터니까. 네네네. 근데 이제 그걸로 플래닝을 해서 폴리시를 발전시킬 수가 있나요, 애초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이 거미를 돌아다니게 하고 싶은 거를 학습을 하고 싶은 건데 좀 스크래치로 이니셜라이즈된 폴리시를 이제 롤아웃해서 익스피리언스를 얻었으면 네. 걸어다니는 거미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자빠지거나 그러한 트랜지션만 처음에 얻어졌을 텐데 왜냐면 그냥 롤아웃한 거잖아요. 얘는 폴리시 러닝으로 얻은 테스트 익스피리언스가 아니라 네네. 그러면 너무 꾸진 데이터를 가지고 트랜지션을 배우고 그걸로 플래닝을 하면은 너무 계속 꾸진 것만 나올 것 같은데 그게 잘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사실 이 드림 투 컨트롤의 논문을 완전 제대로 이해하고 온 건 아니라서 수식점이 되게 많고 그래요. 근데 네네. 그냥 theoretic하게 이게 되는 것도 보여주고 또 결과론적으로도 학습을 잘 해가지고 그게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가 지금 뭔가 익스플로레이션을 장려하기 위해서 인트린식 리월드를 이제 레이턴트 디스어그리먼트 이런 식으로 준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월드 모델은 보면은 네. 그 내가 지금 얻고 있는 리워드를 맥시마이즈 하도록 폴리시를 배우는 그러니까 테스트 익스피리언스가 네. 결론적으로 내가 지금 얻은 리워드를 맥시마이즈 하는 방향이 아니라 그냥 익스피리언스는 들어오고 걔네들을 그냥 세상을 그라운드 이해하고 트루스 그냥 학습을 하는 것 같은데 네네. 이게 원래 사실상 익스플로레이션을 하는 이런 인트린식 리워드를 주는 이유가 이 리워드를 맥시마이즈 하기 위해서 폴리시를 배움으로써 익스플로레이션이 되는 건데 네네. 지금 이 월드 리워드가 모델은 네. 네. 네, 월드 모델은 지금 뭔가 리워드를 맥시마이즈하는 폴리시를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트랜지션만 배우고 있는 것 같아서 맞아요. 이러면은 네 이러면 어떻게 익스플로레이션이 장려가 되죠? 그러니까 제가 현재 세팅은 리워드가 없는 세팅이잖아요. 네, 리워드가 없어요. 그냥 세상이 존재를 하고 여기에 랜덤하게 처음 움직여가지고 어떠한 observation에서 어떠한 상황에서 특정 액션을 했더니 다음은 이렇게 생긴 거구나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네, 이걸 바탕으로 우선은 현재 세팅에는 리워드 모델이 없기 때문에 이걸 제외하고 이거는 없기 때문에 현재 리워드가 없기 때문에 얘는 우선은 없다고 생각하고 이 두 개를 학습할 수 있겠죠. 네, 이 두 개를 학습을 해요. 한 다음에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세상에 대한 이 두 개를 학습하고 이와 동시에 이 친구들도 학습을 해요. 내가 실제 이미 가본 것들은 얘네가 학습할 수 있음으로써 이제는 내가 실제 가본 것들에 대해서는 노벨하지 않다 생각하겠죠. 덜 하다 하겠죠. 네. 그러므로 이제 그 외에 내가 가보지 않은 것들에 대한 리뷰도 높아지기 때문에 그게 맥스마이즈 되는 폴리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트린식 리워드는 그냥 월드 모델 바깥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월드 얘는 어떤 그냥 따로 존재하는 거예요. 별도로. 그러니까 월드 모델을 먼저 학습을 하고 폴리시를 학습할 때 쓰이는 거네요. 네. 그 수도 코드로 다시 설명해 드리면요. 처음에 뭐 랜덤하게 얻은 기본 데이터셋을 얻어요. 세상에 대한 익스피리언스. 그리고 그 외에도 기본적인 랜덤 이니셜라이즈 된 월드 모델. 세상에 대해 내가 이해하고 있는 정보. 내가 어딜 갔는지 안 갔는지 맞춰줄 애들. 그 W 친구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실제 exploration 때 사용할 폴리시 4개를 이니셜라이즈 해요. 이니셜라이즈 한 다음에 현재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나의 월드 모델을 학습시켜요. 그거 네. 다음에 어떤 스테이트가 노벨한지를 맞춰주는 이 앙상블 모델들을 학습시켜요. 내가 실제 가본 것들을 바탕으로. 그러고 나서 내가 현재 세상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에이전트는 상상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우선은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정보, 월드 모델, 그리고 내가 어딜 가봤는지, 어디를 갔는지 안 갔는지를 판단해 줄 친구들,
WK들의 학습이 완료됐어요. 이 정보를 가지고 저희의 exploration 폴리시는 상상을 해보면서 내가 이런 스테이트에 대해서는 이 친구들에 의하면 나의 리워드를 판단해줄 내가 어딜 갔는지 안 갔는지 판단해주는 친구들에 의하면 리워드가 얼마고 그럴 때 어떤 액션을 했었을 때는 다음 스테이지 이 친구에 의하면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떤 액션을 했을 때 이 친구에 의하면 나는 다음 이런 스테이지를 갈 거고 이런 스테이지에서는 이 친구에 의하면 다시 나의 점수는 얼마고 이럴 때 내가 또 다른 액션 이걸 해봤을 때는 이런 스테이지를 갈 거고 이 친구에 의하면 난 이런 스테이지를 갈 거고 이런 스테이지에서는 이 친구에 의하면 내 점수가 얼마구나 해보면서 이 친구가 말해주기를 리워드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폴리시 학습이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되셨을까요? 네. 이렇게 학습을 끝내면 이 1년의 과정을 통해서 저희는 두 개를 얻습니다. 첫 번째, 세상에 대한 이해, 월드 모델에 대한 정보를 얻고요. 세상은 이렇게 생겨먹었구나. 이 정보를 얻고 두 번째로는 어떤 광범위한 데이터셋을 얻게 됩니다. 이 데이터셋은 더 이상 하나의 타스크에 치중해서 그거를 잘 학습하기 위한 데이터셋이 아닌 세상을 탐험해본 경험치예요. 경험치. 이 두 개를 얻게 되고 이 두 개를 활용해서 이제 저희는 다양한 태스크에 디플로이먼트를 해볼 겁니다. 다양한 태스크 1, 태스크 2, 태스크 3 무슨 태스크인지 모르겠지만 다양한 태스크 이제 막 적용을 해보시죠. 어떻게 적용할지는 이제 곧 설명해 드릴게요. 기본적인 experimental 셋업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드리면 이거는 DeepMind Control Suite라는 이 Continuous Control Task를 이제 그 기준을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그냥 어렵게 생각하실 건 아니고 우리의 로봇들은 여러 가지 관절이 있어요. 이 친구는 뭐 앞으로 뛰어가는 걸 목적하는 애인데 이 친구에는 뭐 여기 관절, 여기 관절, 여기 관절, 여기 관절, 뭐 여기 관절, 뭐 관절이 여러 개 있는데 그때 각 관절에 내가 힘을 얼만큼 줄 것인가를 컨티뉴어스 밸류를 줌으로써 잘 거둘 수 있는 액션들을 매번 정해주는 폴리시를 학습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환경이에요. 이런 환경 내에서 이 논문은 총 4개의 질문을 해결하려고 해요. 첫 번째, 과연 이렇게 월드 모델을 학습한 플랜 투 익스플로어라는 알고리즘은 새로운 태스크를 곧바로 잘 해결할 수 있냐? 두 번째, 새로운 태스크를 곧바로 해결하는 것도 좋지만 그와 더불어 내가 얼만큼 그러면 새로운 태스크에 대한 경험을 내가 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얼만큼 줘야지 슈퍼바이스드 그 태스크 스페시픽한 모델들과 그러니까 태스크 스페시픽하게 학습한 모델들과 성능이 비슷해질까? 세 번째, 새로운 태스크에 적용하는 것도 좋지만 다양한 태스크에 정말 잘하는가? 네 번째, 그래서 이게 왜 옛날 것들, 그 영호님이 아까 잠깐 언급해줬는데 옛날에도 비슷한 큐리어시티라는 이 모델이 있는데 옛날 것들과 우리 거는 왜 차이가 나고 왜 잘하느냐에 대한 설명입니다. 첫 번째, 과연 여기서 말하는 플랜 투 익스플로어라는 모델은 새로운 타스크에 대해서 제로샷 매너, 제로샷으로 잘할 수 있는 여기서 말하는 제로샷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트레이닝을 아예 안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제로샷은 뭐냐면 저희가 원래 이 월드 모델을 학습하고 그러니까 폴리시 결국 원하는 게 다시 기본적인 꼴이 폴리시를 얻는 거였어요. 세상에 대해서 잘 작동하는 매번 판단을 잘 해줄 수 있는 폴리시를 원하는데 이 폴리시를 얻기 위해 저희는 월드 모델을 학습했어요.
이 월드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experience가 필요할 거예요. 허나 제로샷은 뭘 하는 거냐면 추가적인 experience를 안 주고 실제로 리얼월드에 디플로이하지 않고 현재 내가 exploration 때 했던 데이터셋 그리고 그때 내가 배웠던 세상에 대한 이해, 월드 모델 이 두 개만 가지고 어떤 특정 태스크를 시켜보는 거예요. 추가적인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너는 새로운 태스크 잘할 수 있냐? 이걸 물어보는 게 제로샷 이제 퍼포먼스를 측정하는 건데요. 이때 이제 뭐 사실 착각하기 쉬울 수 있긴 한데 exploration 때 사용했던 폴리시는 버립니다. 그때 사용했던 intrinsic reward 이것도 다 버립니다. 오직 이 월드 모델이랑 그때 사용했던 데이터셋만 살리고 가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새로운 이 타스크 스페시픽한 다운스트림 폴리시를 배울 거고 배우게 될 텐데 그러기 위해 첫 번째 뭘 제공해 주냐? 어쨌든 뉴 타스크가 뭔지를 RL 에이전트한테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내가 내가 갑자기 한테 앞으로 뛰길 원하면 기본적으로 앞으로 뛰는 게 뭔지에 대한 기본 안내서가 필요한 거니까 기본 안내서를 생각해도 될 것 같은데 기본 안내서를 제공해줘요. 그래서 뭘 제공해주냐? 내가 해결하고 싶은 타스크의 리워드 펑션을 제공해줘요. 그렇다고 대놓고 이 그라운드 트루스 리워드 펑션 알려주는 건 아니고 이걸 어떻게 나의 RL 에이전트한테 알려주냐면 exploration 때 모아놨던 데이터셋 있잖아요. 이 데이터셋 내에 원래는 리워드가 저장이 안 돼 있었어요. 왜냐면 현재 나는 환경에 대한 리워드를 몰랐으니까. 오직 어떠한 스테이트에서 어떠한 액션을 했을 땐 이런 스테이트이 나오더라. 이런 정보가 있었는데 이 스테이트 액션, 넥스트 스테이트 페어에다가 내가 해결하고 싶은 타스크의 리워드 값을 추가해줘요. 그럼 이 리플레이 버퍼에는 이제 타스크 어떤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을 했을 때 넥스트 스테이트 이렇고 그때 리워드가 내가 해결하고 싶은 타스크의 리워드는 얼마야? 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죠. 이제 저희는 드디어 데이터셋에 리워드가 존재하기 때문에 처음에 무시했던 세상에 대한 이해라는 정보에 원래 세 가지 있었는데 처음에 리워드라는 정보가 없어서 가지고 무시했던 리워드 모델을 학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exploration 때 사용했던 데이터셋의 리레이블링을 통해서 리워드 모델을 학습을 시켜요. 그걸 학습시킴으로써 이제 처음에 원래대로 설명했던 우리 어떻게 RL 에이전트가 월드 모델을 이용을 해서 폴리시를 학습했는지를 설명했었는데 리워드 프리딕터가 생기면서 그 방법론들을 그대로 따라가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해드리면 이제 저희는 뭘 가졌냐? 이 데이터 리레이블링을 통해서 뭘 얻게 됐냐? 기존에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하는 정보는 있었어요. 월드 모델이 있었고 이와 더불어 내가 어떤 스테이지일 땐 점수가 얼마일 거야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어요. 이 두 개를 가지고 이제 새로운 폴리시 학습할 텐데 새로운 폴리시 어떻게 학습하냐? 상상을 이제 막 해보는 거예요. 어떤 상상을 하냐? 아, 내가 이런 스테이지에서 어떤 액션 해보자. 그때 나의 월드 모델에 의하면 나의 넥스트 스테이트는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긴 스테이트에서는 나의 리워드 펑션에 의하면 몇 점짜리야. 그리고 근데 딱 몇 점짜리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우리 폴리시는 만약에 점수가 낮아요. 그러면 점수 낮은 리워드 주는 액션은 안 좋은 액션이겠죠. 그런 거 말고 이제
이 리워드를 맥시마이즈 해주는 액션들을 학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언제나 머릿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직 내가 세상에 가진 이해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이 나에게 줄 점수, 피드백 이걸 바탕으로 혼자서 막 상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리얼 엔바이러먼트와의 소통 없이 혼자서 제로샷 매너로 폴리시를 학습했다고 설명을 해요. 왜 지루샷인지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서의 제로샷은 네. 트레이닝은 있지만 추가적인 세상과의 인터랙션이 없다는 거예요. 원래는 RL 에이전트들은 그 리플레이 버퍼에 리워드를 달아줄 때 네, 어떻게 리워드를 리플레이 버퍼에 추가한다 그랬었죠? 직접적으로 RL 에이전트한테 매 타임스텝마다 리워드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안 알려주고 그렇게 하진 않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가정은 그라운드 트루스 리워드가 뭔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제가 데이터셋을 어쨌든 막 이렇게 있어요. 엑스플로레이션 막 해가지고 뭔가 이 광범위한 스테이트 스페이스를 다루는 데이터셋이 있을 때 제가 만약에 앞으로 걷는 에이전트를 만들고 싶다고 해봐요. 그러면 어쨌든 저는 이런 데이터셋들이 막 있을 텐데 하나하나씩 확인하면서 이때 앞으로 갔네? 내가 원하는 게 앞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점수 1점 줄게. 뭐야? 이때는 뒤로 갔네? 그러면 마이너스 1점 줘야겠다. 이때는 앞으로 갔네? 1점 줘야겠다. 이런 식으로 릴레이블링 쫙 다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릴레이블링 된 정보를 가지고 리워드 펑션을 approximate 해주는 리워드 펑션을 만들어주고 리워드 펑션을 활용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폴리시를 학습해 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 리워드는 내가 원하는 태스크를 표현해주는 피드백이기 때문에 이 폴리시는 내가 원하는 태스크를 행해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의 제로샷은 그 리워드를 어떻게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람이 일일이 할 수도 있겠고 뭐 그렇게는 안 하겠죠. 그냥 그라운드 트루스 그라운드 트루스로 레이블링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어쨌든 사람이 의도한 대로 뭔가를 시킬 수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그라운드 트루스가 어떻게 있죠? 보통 리워드 펑션이 따로 주어지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사실 태스크 스페시픽 리워드를 사람이 스스로 그냥 디자인하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걸어가는 게 어떤 게 리워드가 높은 거고 어떤 게 안 좋은 거고 이거를 사실 관절들의 각도만 보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근데 뭐 사람이 사실 뭐 그렇게 막 직접 하진 않을 거고요. 설명을 쉽게 하려고 이제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거는 설명도 쉽게 할 겸 그리고 언제나 사람들이 의도한 어떤 태스크를 이제 이 제로샷 매너로 이 폴리시 학습할 수 있다는 걸 좀 설명해 드리려고 언급했던 내용이에요. 네, 근데 그러니까 제 말은 그 트루스 리워드도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없으면은 사람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너무 이상한 것 같아서. 예를 들면 뭐 저희가 그러니까 어쨌든 현재는 어떤 시뮬레이터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네. 이 시뮬레이터로부터 정보를 뭐 엑스트랙션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닐까요? 실제 코드에서는. 근데 그러면 시뮬레이터 쓴 거 아니에요? 이게 약간 이게 리얼 실제로 인터랙션 해보면서 점수를 얻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리얼월드에서 이거 사용하려니까 뭔가 이 리레이블링 파트가 조금 좀 거슬리긴 하는데 현재 그냥 저희가 사용하는 시뮬레이터라는 설정에서는
뭐 그라운드 트루스 있으니까 이 그라운드 트루스로 얘네들 점수를 쫙 다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라운드 트루스가 있다는 가정하에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네네네. 그라운드 트루스 리워드 펑션이 있다는 가정하에 전개되는 네. 내용이에요. 네. 이 상황에서는, 이 세팅에서는. 네. 그래서 이거의 수도 코드를 간단하게 보면요. 인풋으로는 아까 exploration 때 학습했던 월드 모델, 그리고 exploration 때 경험했던 세상의 다양한 트랜잭션들, 물론 여기에는 아직 리워드가 기재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ground truth 리워드 펑션을 인풋으로 받아요. 그런 다음 저희는 원래 exploration 단계에는 리워드 프리딕터가 없었고 별도의 앙상블 모델이 있었잖아요. 이제는 별도의 리워드 프리딕터를 이니셜라이즈하고 그와 함께 이 타스크 스페시픽한 폴리시를 이니셜라이즈 해줘요. 이때 이 리워드 프리딕터는 이 실제 내가 인풋을 주는 리워드 펑션이랑 닮도록 학습을 시켜요. 어떻게? 데이터셋 안에 있었던 다양한 트랜잭션들이 원래 리워드가 레이블링 안 돼 있었는데 여기에 리워드를 레이블링 하면서 리워드 펑션을 학습하게 됩니다. 리워드 프리딕터를 학습하게 됩니다. 네. 질문이 있는데 네네. 파인 튜닝을 하는데 네네. 폴리시를 버리고 다시 한다라 그랬잖아요. 그 잡다하게 배워놓은 폴리시를 이니셜로 잡아서 하는 건 그렇게 좋은 선택이 아닌 건가요? 네, 그거는 좋은 선택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 친구는 목적이 언제나 다양한 걸 경험하는 게 끝이니까. 그 특정한 태스크를 해보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막 다양한 곳을 가보는 게 끝인 거예요. 얘는 그냥 모험가. 근데 아예 랜덤으로 시작을 하는 게 나은가 아니면은 모험가였던 애를 뭐 하나만 잘하도록 시키는 게 나은가가 그런데 궁금해서요. 이제 이게 다시 원래 제가 처음에 그 언급했던 내용으로 돌아가는 건데요. 그러니까 현재는 그렇게 되면 무슨 상황인 거냐면 저희는 run forward 이런 애를 학습시킨 게 아니라 explor라는 폴리시를 학습시켰잖아요. 이런 폴리시의 경우 파인 튜닝이 뭘 시키든 간에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아래량 세팅이. 그러니까 이 상황이랑 유사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뭔가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만약에 제가 앞으로 달리는 거 배웠어요. 그럼 사실 뒤로 가는 거 쉽잖아요. 그냥 하면 거꾸로 하면 끝인데. 앞으로 가면 그대로 가면 반대로만 하면 난 거꾸로 뛸 수 있는 건데 그조차 학습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걸 저희가 필요로 하는 거는 어떤 프리트레인드된 폴리시라기보다는 전반적인 세상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내가 폴리시를 쉽게 학습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안한 거예요. 폴리시가 뭘 이미 하나 학습한 순간 다른 태스크에 대해서는 잘 못하는 게 강화학습의 기본적인 고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엑스플로레이션 폴리시가 물론 아까울 수는 있지만 그냥 싹 버려버리고 어차피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월드 모델을 통해서 충분히 새로운 폴리시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게 된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폴리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떤 프리트레인드 폴리시가 왜 잘 안 될까 그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프리트렌드 폴리시 그쵸 파인 튜닝이 왜 랜덤한 거보다 잘 안 될까가 뭔가 조금 더 다른 이유나 아니면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해서요. 그 어렐 중에서 여러 가지 태스크를 부분 뭐 배구공 피구였나 뭐 그거 부분 배워가지고 합치는 애들도 있잖아요. 네, 저희 또 다른 강화 스터디에 그런 예시가 나왔었죠. 뭔가 제너럴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무엇이 문제길래
안 되는 걸까요? 일단은 네, 알겠습니다. 계속 진행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는 그 제로샷이라는 게 뭐냐? 리워드 펑션을 주더라도 세상과의 추가적인 데이터셋 컬렉션 스테이지 없이 데이터셋 컬렉션 스테이지가 추가적으로 없이 그런 새로운 폴리시를 배우는 거를 제로샷이라 하는데 이 제로샷은 어쨌든 내가 하고 싶은 타스크의 특정 타스크의 리워드 펑션을 학습을 시키고 리워드 펑션을 바탕으로 현재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지식과 이 리워드 펑션을 활용함으로써 좋은 액션이 뭔지를 배우고 이 좋은 액션이 뭔지를 배운 폴리시가 결국에는 저희가 학습한 다운스트림 폴리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운스트림 태스크에다가 이 퍼포먼스를 막 재본 이 표가 되겠는데요. 여기서 뭐 다른 뭐 베이스라인들은 굳이 보실 필요가 없고 두 개만 비교하면 될 것 같은데 드리머라는 애랑 플랜트 엑스플로러. 플랜트 엑스플로러가 이 본문에 설명하는 이 엑스플로레이션을 기반으로 세상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 이해를 기반으로 새로운 폴리시를 학습한 제로샷 매너를 학습한 얘기가 되겠고요. 드리머는 이제 처음부터 제가 원래 설명해 드렸던 이 월드 모델 여기서 설명했던 대로 이 방식대로 폴리시를 그 월드 모델을 먼저 학습을 하고 그로부터 폴리시를 만들고 이 폴리시를 기반으로 다시 리얼월드 디플로이먼트 하면서 새로운 경험 얻고 더 좋은 세상에 대한 이해를 얻고 이 과정을 하는데 여기서는 더 이상 이 리워드가 뭐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이 아니라 존재하고 나의 현재 타스크 스페시픽한 리워드가 존재한다고 했을 때 학습한 모델이 될 거예요. 결국엔 저희가 원하는 게 뭐냐 그러면 이 플랜트 엑스플로러가 드리머랑 성능을 얼만큼 맞출 수 있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드리머가 저희 모델의 오라클이죠. 왜냐면 얘는 처음부터 타스크 스페시픽하게 배웠고 우리의 모델은 현재 타스크 스페시픽한 리워드를 보지 않고 그 학습 단계에 그렇게 보지 않고 어떤 파인 튜닝, 다운스트림 스테이지에서만 얼핏 정보를 조금씩 받았으니까 그 성능 차를 보면 뭐 물론 조금은 있긴 한데 뭐 너무 큰 차이가 안 나요. 그리고 기존 다른 방식들보다는 훨씬 더 잘하고요. 기존 방식보다 확실히 잘하고 그래서 뭐 드리머, 이 오라클이라 생각할 수 있는 슈퍼바이즈 러닝 매너로 배웠던 드리머에 비해 언슈퍼바이즈 매너로 배운 저희의 플랜트 엑스플로는 뭐 성능이 비슷하게 좀 잘 나오긴 해요. 좀 신기하죠 이게. 저 질문 있는데요. 네. 저 큐리오시티는 익스트린식 리워드 없이 한 건가요? 해요. 근데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를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하나, 물론 이게 뭐 비슷하긴 해도 차이가 존재를 하잖아요. 어쨌든 차이는 존재하니까. 이 차이가 존재를 하는 만큼 우선 제가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로샷으로 학습했을 때의 결과를 이제 이 친구들이 올려놓은 게 있어가지고 보면 재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 이 오라클의 애들이 드리머의 타스크 스페시픽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배운 애들이고 왼쪽이 엑스플로레이션 후에 저희는 추가적인 인터랙션 없이 리워드 펑션만 배웠을 때 해봤을 때 보이는 성능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뭐 어느 정도 완벽하게 하진 않지만 비슷하게 뭔가는 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 경우는 좀 귀여운데 이제 원래 이렇게 앞으로 걸어야 되는 게 오른쪽처럼 걸어야 되는데 이 친구는 현재 가지고 세상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앞구르기를 하면 내가 앞으로 갈 수 있구나, 뭔가 앞으로 뛰어갈 수 있구나, 뭐 이런 재미있는 결과도 하나 보여주더라고요. 자, 근데 이제 뭐 제로샷 괜찮은 것 같아. 좀 잘 돼. 하나 저희가 원하는 건 뭐 좀 괜찮아가 아니라 결국에는 이 성능을 맞추고 싶은 거니까 그럼 우리의 이 방법론이 결국
이 원래 오라클 모델, 타스크 스페시픽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배운 드리머 모델의 성능을 맞추려면 대체 얼만큼의 추가적인 environment interaction 필요로 할까? 즉, 우리의 모델이 얼마나 efficiently, fast하게, quickly adapt 할 수 있을까? 새로운 타스크에. 이거를 측정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까는 추가적인 에피소드 없이, 추가적인 environmental interaction 없이 성능을 보였지만 한번 우선은 처음 exploration을 통해서 pre-trained 된 애를 supervised처럼, 드리머처럼 학습을 시켜보면 어떻게 될까? 우리 월드 모델한테 더 많은 experience를 주고 타스크 스페시픽한 정보가 있는 저희가 사용하는 이 experience는 오직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 대한 이해를 학습시키는데 월드 모델을 학습시키는 데 사용이 되는데 우리 월드 모델을 이 타스크 스페시픽하게 특정 타스크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학습을 더 시켜보면 어떨까? 해보는데 이게 수도 알고리즘에서는 어떻게 하냐? 이 10번 줄 그래서 추가적인 월드 인터랙션을 하고 그로부터 exploration 때 학습했던 월드 모델을 파인 튜닝을 해보자. 그러면 우리가 과연 드리머나 성능이 비슷하게 나오나? 이걸 재보니까 여기 보이면 여기 막 빗금쳐져 있는 곳이 있고 하이라이트 된 것들이 있고 하이라이트 안 된 것이 있는데 하이라이트 안 된 게 우선 exploration 하는 거예요. 추가적인 리워드 없이 그러니까 무슨 태스크 할지 모르고 태스크 스페시픽한 리워드 없이 우선 프리체인 시켰을 때 시키다가 여기부터 이제 약 100에서 150건 정도의 에피소드를 줘요. 이렇게 experience를 이제 타스크 스페시픽한 experience를 이제 주게 되는데 이때 퍼포먼스가 바로 껑충 뛰는 게 보이고 심지어 그 성능도 이 친구도 많이 근접해졌고 아까보다 근접해졌고 이 친구도 많이 근접해졌고 훨씬 더 제로샷보다는 당연히 제로샷에 비해 훨씬 더 쉽게 빠르게 그리고 드리머 성능이 오른 속도랑 비슷하게 오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해요. 저도 이 논문을 처음 보다가 좀 이상했던 건 뭐였냐면 어쨌든 이 하얀색 부분은 다 단순하게 exploration 하고 있는 건데 이 친구들이 보면 점수가 막 존재하더라고요. 리워드를 막 봤는데 특히 이 친구는 리워드가 좀 스테디하게 계속 들어오는데 이게 왜 그럴까 하고 찾아보니까 이 논문 저자들은 이걸 보고 그냥 우연이다, 코인시덴트하다 하고 설명을 말긴 하는데 이것저것 설명을 듣다 보니 내렸던 결론은 현재 여기서 실험하는 환경 자체는 그렇게 당연히 강학습 에이전트가 생으로 배우긴 복잡하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되게 너무 어려워 보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크로봇 스윙은 뭘 하는 거냐면 짝대기가 2개 있는데 이 짝대기를 이 가운데 조인트에 힘을 줌으로써 막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결국 평형을 유지하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는 이 환경에서는 리워드를 얻기 위해서는 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수를 얻거든요. 근데 이런 환경에서 사실 그냥 exploration 한다고 한들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고 말 텐데 그럴 때마다 어쨌든 위로 올라가는 순간들이 있으니 이 점수들이 얻게 될 거고 결국 이 점수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환경 내에서 애초에 해볼 수 있는 게 많이 없는데 해볼 수 있는 게 많이 없다 보니까 우연찮게 리워드 얻는 경우가 좀 많지 않을까?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얘네에 의하면 이 성능표를 확인해 보면 아까는 이 제로샷 때는 애크로봇 스윙업이 이제 이렇게 막 성능 차이가 많이 났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슈퍼바이스드 메서드를 활용해서 추후 파인튜닝 할 경우에는 그 드리머와의 성능차가 거의 좁혀진다. 심지어 하퍼라는 엔바이러먼트에서는 월등히 더 잘한다. 이런 결과를 갖고 왔어요. 이것도 영상을 한번 보면요. 아까 이게
그 제로샷 할 때는 그냥 이렇게 앞구르기로 치타 러닝 태스크를 해결했던 친구가 엑스플로레이션 후 파인 튜닝을 해봤더니 고작 20 에피소드로 원래 오라클처럼 잘 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퓨샷 어댑테이션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슈퍼바이스 에피소드를 몇 번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는 의문은 사실 뭐 이 엑스플로레이션 막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이 월드 모델만 그러니까 슈퍼바이스한 매너로 배운 월드 모델도 어쨌든 세상에 대한 뭔가 이해를 하고 있을 텐데 슈퍼바이스드 모델 태스크 스페시픽하게 월드 모델 배운 것들은 이거는 그럼 다른 태스크에서 활용 못하나? 어쨌든 세상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도 다른 태스크에 활용 못하나에 대한 의문을 가지시는데 그걸 비교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플랜 투 엑스플로어에 엑스플로레이션으로 프리트레이닝 된 모델의 월드 모델의 제로샷 퍼포먼스랑 싱글 태스크에 스페시픽하게 배웠던 월드 모델의 제로샷 퍼포먼스를 비교해 보게 되는데 여기서 활용하는 건 치타런이라는 아까 그 막 달려나가는 거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태스크 스페시픽하게 그거를 배운 드리머를 활용해가지고 뒤로 달리는 거, 뒷구르기 하는 거, 앞구르기 하는 거를 제로샷으로 한번 시험해봐요. 그 제로샷을 한다는 게 거기서 배웠던 그 드리머 가지고 있는 월드 모델을 활용해서 여기에 설명했던 과정대로 거기서 타스크 스페시픽한 월드 모델은 과연 다른 타스크에 대해서 잘 제너라이즈 되겠냐를 실험해 봤는데 안 된다는 거죠. 무너져요. 이게 회색의 랜덤 폴릿인데 랜덤보다 못할 때도 있고 그냥 랜덤이랑 뭐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스크 스페시픽하게 배운 월드 모델은 세상을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타스크에 대한 이해도만 높다. 그에 반면에 우리의 플랜 투 엑스플로어를 통해서 얻은 월드 모델은 세상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슨 타스크를 하든 잘한다. 그러니까 잘까지는 잘이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어쨌든 지금 소타다. 어쨌든 뭔가를 좀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좀 정리를 해보면 이 드리머라는 슈퍼바이스드 메소드로 타스크 스페시픽하게 학습했던 친구들의 경우에는 이 타스크랑 관련된 스테이트 스페이스만 이 타스크랑 관련된 환경 그 세상을 이해하고 있고 플랜 투 엑스플로어라는 거는 무슨 타스크단에 전반적인 환경 내의 다양한 걸 다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 이 반복론을 사용해서 만든 월드 모델인 다양한 다운스트림 타스크의 활용이 가능하다. 즉 어떤 프리트레인드 모델로서 활동할 수 있고 활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자, 허나 이게 또 다른 분들이 계속 질문을 줬던 부분인데 이런 intrinsic reward를 내가 실제로 이전에 가봤냐 안 가봤냐를 통해 가봤냐 안 가봤냐를 모델 프리딕션 에러를 통해서 맞춰보는 건 얘네가 노벨티가 아니에요. 이거는 Curiosity라는 논문인데 여기서 활용했던 방법 중 하나인데 이 모델과 그러면 우리의 플랜 투 엑스플로어는 뭐가 차이가 나냐에 대한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핵심부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무슨 차이냐? 이 Curiosity 같은 논문은 어떤 스테이시 노벨 하냐 안 하냐를 가본 다음에 평가해요. 그러니까 현재 저희는 어떤 스테이시 노벨 하냐 안 하냐를 언제나 가보지 않고 그냥 머릿속으로 상상해봐서 나의
앙상블 모델이 상상 속에서 이건 노벨해, 노벨 안 해, 를 판단하면서 안 가봤지만 실제로 안 가봤지만 그러니까 실제로 안 가보더라도 그걸 평가할 수 있었는데 옛날 방법론들은 실제로 가본 것들을 가본 다음에서 얘가 노벨 했냐 안 했냐를 평가를 하기 때문에 안 좋다는 거예요. 이게 왜 안 좋냐? 제가 어떤 스테이트에 가봤어요. 스테이트에 가본 다음에 오 여기 노벨하다 굿 이라고 말한 순간 이미 난 가봤기 때문에 사실은 더 이상 노벨하지 않는데 저희 모델은 아 이거는 노벨한 거구나 이건 좋은 거구나 이렇게 학습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미 가봤기 때문에 더 이상 노벨하지 않은데 그래서 얘네가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retrospective 그러니까 회고적이다. 표현해요. 허나 이 플랜 투 엑스플로러라는 애들은 이 친구는 어떤 스테이시 노벨하냐 안 하냐를 imagination, 상상을 보면서 평가하기 때문에 실제로 안 가본 것들,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안 가본 곳을 노벨하다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기존 방법들은 내가 이미 가본 다음에 간 다음에서야 얘네는 기존 모델들은 이런 월드 모델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스테이시 막 존재하고 그때 내가 어떤 액션 했을 때 다음 세션 이렇게 생겼을 거고 이러한 개념을 같이 활용하지 않아요. 오직 어떤 스테이트에 가봐요. 이게 curiosity에서 사용하는 이 리워드 펑션이 되겠는데요. 여기가 이 curiosity는 어떻게 그런 노벨티를 측정하냐? 제가 the state에서 어떤 액션을 했을 때 next state는 이렇게 생겼을까요? 난 예측을 해봐요. 그리고 이 state과 이 액션을 통해서 실제 next state를 경험해봐요. 실제 경험해 본 다음에 내가 예측했던 next state의 모습과 실제 next state의 모습의 차이를 리워드를 해요. 근데 그래서 내가 이제 잘 못 맞췄다. 내가 잘 못 맞췄으면 안 가봤기 때문에 잘 못 맞췄으면 내가 안 가본 스테이트이기 때문에 이 스테이트는 좋은 거다 판단이 되는데 내가 좋은 거다 판단한 순간 더 이상 노벨하지 않은데 마치 노벨한 것처럼 평가한다는 게 한 단계 늦은 거죠.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친구들은 저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근데 그게 왜 문제죠? 이게 사실은 스테이트랑 액션을 먼저 뽑고 나서 리워드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러면 스테이트랑 액션이 정해졌으면 ST 플러스 1도 정해진 건데 결론적으로 네. 그러면은 그 ST 플러스 1을 보고 나서 리워드를 얻든 보기 전에 네. ST랑 AT만 보고 리워드를 얻든 둘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저희 폴리시는 리워드를 맥시마이즈 하는 방향으로 학습이 되겠죠? 네. 하나, 현재 여기는 내가 실제로 가봤지만 현재 당장 노벨에 보이기 때문에 리워드가 높을 거예요. 그럼 우리의 폴리시는 요거는 이 ST 플러스는 좋은 거 아니야? 나 여기 갈래 하고 배운다는 거예요. 이미 가봤는데. 네, 근데 그 디스어그리먼트도 똑같잖아요. 아니죠. 이거는 상상 속에 하는 거라 실제로 안 가봤다는 거예요. 실제로 가지 그러니까, 않고. 네. 그러니까 제 말은 리워드 펑션 인풋이 ST-AT잖아요. 네. 그러면 리워드 펑션은 ST-AT로부터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ST 플러스 1은 그것 또한 ST랑 AT로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디스어그리먼트도 ST랑 AT가 정해져서 리워드가 정해진 순간 ST 플러스 1을 가는 거는 다름이 없다는 말이죠. 제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한 번만 다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리워드 펑션이 인풋이 ST-AT잖아요. 여기도. 네네. STAT. 그거를 통해서 이제 리워드를 정한 거잖아요. 네. 근데 아까 말씀하셨다는 게
그 ST 플러스 1을 가고 나서 리워드가 정해지는 거랑 가기 네. 전에 리워드가 정해지는 거랑 제 생각에는 차이가 없는 것 같은 게 두 네. 개가 독립적인 거 같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디스어그리먼트도 ST-AT가 정해지고 나서 리워드가 나오고 ST 플러스 1도 ST-AT로 정해지는 애니까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닌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네. 이 현재 이 세팅의 문제는 뭐냐? 이 세팅에서 리워드를 어떻게 평가하냐? 그 노벨한 스테이트를 어떻게 평가하냐? 네. 어떤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을 하기를 정했어요. 마음 먹었어요. 그때 넥스 스테이트 이렇게 생겼을 거야. 예측해봐요. 그리고 실제로 넥스 스테이트를 가본 다음에 내가 잘 못 맞췄네. 그럼 노벨한 거야. 굿! 하면서 이때 리워드를 크게 해줘요. 이 넥스 스테이트, 이 노벨한 스테이트를 가는 액션을 리워드를 크게 해줘요. 네. 그렇게 되면 저희의 폴리시는 언제나 이 리워드를 맥스마이즈 하는 걸로 학습이 될 거기 때문에 이 노벨해 보이는 ST 플러스 1을 마구마구 관리할 거예요. 허나 네네네. 여기에 논리적인 오류는 이미 가봤잖아요. 사실 이 점수는 가보기 전에나 노벨한 거였지 실제로 가본 입장에서는 더 이상 노벨하지 않은데 마치 난 여기 노벨하다고 생각하면서 이 폴리시가 학습한다는 거예요. 디스어그리먼트 측면에서 봐도 그럼 이제 다시 현재 네네. 여기는 문제는 뭐냐? 실제로 가봤음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높게 측정이 되어 있고 내 폴리시가 점수 높게 측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본 곳을 가보려 한다. 이 문제가 존재를 하죠. 네. 하나 이 이미지네이션이랑 사용하는 경우 이 이미지네이션을 사용하는 방법론은 그와 반대로 제가 만약에 어떤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을 하기로 했어요. 제 폴리시가 어떤 액션을 하겠대요. 네. 예측을 잘 못했어요. 네. 그러면 점수가 높겠죠. 네. 그럼 제 폴리시가 리워드가 제 폴리시는 언제나 리워드 맥스마이즈 할 거기 때문에 이 액션을 하기로 해요. 하겠죠? 그러면 저는 실제로 넥스 스테이트를 경험해보게 돼요. 그렇죠? 그럼 나는 네. 실제로 넥스 스테이트 경험을 해보는 순간 이 앙상블 모델들은 이 넥스 스테이트를 맞추도록 학습이 돼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더 이상 내가 실제로 경험해본 이 액션은 이 스테이트 액션 페어는 제가 이제 어쨌든 넥스 스테이트를 맞출 수 있도록 이 앙상블 모델들이 학습이 되기 때문에 이 스테이트 액션 페어는 더 이상 리워드가 크지 않아요. 그냥 근데 네. 똑같잖아요. 그 큐리오시티도 학습이 되잖아요. 방문 후에. 그 인트리식 리워드가 중요한 건 아닌가요? 맞는데 이 인트린식 리워드를 활용하는 방법론이 이 논문의 노벨티가 사실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러니까 원래 존재하는 방법인데 기존 방법들과 왜 차이가 나냐에 대한 설명하는 부분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차이가 없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존재하죠. 그러니까 제 말은 지금 보시면 이 레이턴트 디스어그리먼트에서 네. ST-AT가 들어갔어요. 네. 그 다음 리워드를 측정을 했을 때 리워드 작게 나오죠 이제는. 근데 아예 그냥 맨 처음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ST 플러스 1을 가보기 전에 리워드가 높다고 판단돼서 ST 플러스 1이 갔으면 모르겠는데 ST 플러스 1 우리의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는 ST랑 AT만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리워드를 계산하는 순간 리워드 여부에 상관없이 ST 플러스 1에 도달하는 거는 이미 기정사실인 거잖아요. 아니죠. 그게 왜 아니죠? 그러니까 디스어그리먼트 측면에서 봐도 네? 내가 ST-AT를 인풋으로 넣은 순간 이 트랜지션을 하겠다는 건데
네네네. 그러면 리워드 계산에는 상관이 없이 ST 플러스 1에 도착하는 거는 이미 일어날 일이잖아요. 내 나의 상상 속에서는. 네, 그러니까 ST 플러스 1에 도달하고 나서 리워드를 계산하든 ST 플러스 1에 도달하기 전에 리워드를 계산하든 리워드를 계산하는 행위는 넥스트 스테이트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말이죠, 제 말은. 넥스 스테이시 중요한 게 아니라 제 폴리시가 생각하기론 좋은 넥스 스테이시 무엇이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 큐리오시티에 앙상블이 있는 거예요? 아니요, 이건 아니요, 앙상블은 없어요. 큐리오시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차이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차이도 있고 그 외에도 근데 저도 유일한 차이는 그 앙상블의 그 약간 에러냐 디스어그리먼트냐의 차이인 것 같은데 지금 이 회고적 이거는 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면 다시 그러니까 넥스트 스테이트에 도달하는 것은 내 리워드 계산과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상관이 있죠. 왜 없어요? 저희는 폴리시 자체가 리워드를 높이 가는 방향으로 해주는 액션들을 학습하도록 돼 있는데. 그러니까 액션은 이미 선택이 됐고 폴리시에 네. 의해서 그럼 네. ST랑 AT가 주어진 건데. 그쵸. 이제 이해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리워드를 경험을 해요. 그럼 학습을 한 번 더 하겠죠. 네. 그 경우에는 이 폴리시는 이거 리워드 큰 액션이었네. 이 스테이트 때 이 액션 하니까 리워드 컸네. 또 해야겠다. 마음 먹는다는 거예요. 아니죠. 그 다음에는 이 포워드 모델의 파라미터가 학습이 됐으니까 ST를 한번 본 이후에는 리워드가 작아졌겠죠. 두 번 보고 작아지죠. 그러니까 두 번을 봐야지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스테이트를 두 번을 봐봐야, 이 친구의 경우에는 현재 이 세팅에서는 한 번 처음 봤어요. 이 친구를 이제 드디어 ST 플러스를 처음 봤어요. 그럼 리워드 크죠? 네. 한 번 봤어요. 그런 다음에 이거 리워드 크네? 가봐야겠다. 한 번 또 가봤어요. 근데 이젠 작죠. 왜냐면 이제 가본 곳이니까. 이렇게 네. 두 번을 가봐야지 이게 매번 가봐야, 그러니까 두 번을 가봐야지 노벨티가 사라지는데 이 반복론을 학습을 하면 한 번만 가봐도 바로 리워드가 작아진다는 거예요. 여기는 왜 한 번만에 이게 리워드가 작아지냐면 아직 안 가봤어요. 이 H를 하지 말고 아직 안 가봤어요. 네네. 한번 경험해봤어요. 그러면 리워드가 이 얘네들끼리 밸런스 높기 때문에 큰 애가 되는데 두 번째로 가보려 해요. 가보려 할 때 이 리워드 값이 작기 때문에 안 가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상적으로 이 리워드가 작다는 게 학습이 되잖아요. 익스플로러를 하는 게 그 새로운 스테이트로만 가도록만 학습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렇게 한 번 더 방문을 하는 게 영향이 클까요? 그 영향을 재보는 게 이 큐리어시티의 모델, 이 하늘색 모델 그리고 초록색 모델의 차이예요. 물론 이것만이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겠지만 우선은 사실 원래는 이 큐리어시티나 논문은 월드 모델이라는 게 없거든요. 없고 이제 없는데 이 친구들이 이 fair comparison을 위해 다 적용해줬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플랜트 엑스플로러랑 큐리어시티의 차이는 두 개인데 하나가 앙상블이냐 두 번째가 한 단계 늦게 학습하냐 안 하냐인데 그 두 개를 복합적으로 봤을 때 차이가 이만저만이 아닌 걸로 이만저만이 아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이 친구들이. 근데 이게 사실 차이가 난다는 게 그러니까 월드 모델을 사용하려면 디스어그리먼트밖에 사용을 못한다 요런 맥락
건가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방문하냐 안 하냐가 그렇게 성능에 큰 영향을 끼칠 것 같지가 않은데 사실 근데 월드 모델을 쓴다 그러면 디스어그리먼트밖에 못 쓰는 거잖아요. 이게 한 번 방문하냐 두 번 방문하냐가 막 크리티컬하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 논리적으로 우리의 방법이 맞지 않냐는 거예요. 이거 굳이 이렇게 두 번 방문할 이유가 없잖아요. 한 번만에 판단하면 얼마나 좋아요. 굳이 기존 방법들의 문제는 이건 문제다. 이거 논리적 오류다. 근데 논리적으로 가자면은 복습도 하고 그래서 한 번 더 아니죠. 가서 저는 매번 새로운 거 상관없어요. 보고 싶은데 굳이 뭐 안 좋은 거를 경험해 볼 필요는 없죠. 매번 좋은 거만 봤으면 좋겠잖아요. 굳이 안 좋은 거를 보여주는 거는 뭐 cost efficiency나 뭐 트레이닝 타임이나 다양한 측면에서 손해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근데 전에 그게 그래프에서 앙상블을 제외하고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떤 걸요? 그러니까 위에 결과 비교에 앙상블이랑 섞여서 결과가 볼 수밖에 없었잖아요. 네, 그렇게만 실험이 돼 있어요. 저 앙상블을 좀 제외를 하고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잘 모르겠네요. 그거는 근데 이게 비교가 좀 이상한 게 근데 그러면 큐리오시티 모델 그 페이지가 여기가 몇이지? RQ1의 그래프들에서 네. 큐리오시티는 익스트린식 리워드가 주어진 건가요? 원래 보통 그러지 그냥 않을까요? 이런 그 리워드 펑션을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기 unsupervised라고 써 있어서 좀 헷갈리긴 하는데 그 원래 익스플로레이션 방법론들은 이가 월드 모델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익스트린식과 인트린식 같이 줘야지 잘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비교가 그게 같이 주어졌는지 그게 궁금하고 그리고 큐리오시티를 만약에 썼다면 못 쓰는 거죠. 지금 여기 월드 모델인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월드 모델을 쓰면은 내가 플래닝을 해서 상상 속에서 플래닝을 하는 건데 큐리오시티 못 쓰는 거죠. 제가 월드 모델을 잘 몰라가지고. 이 제로샷 여기서 설명하는 제로샷 평가하는 방법은 월드 모델이 없으면 사용 못하는 것 같아요. 사용 못해요, 제 생각에. 네네. 그러니까 제 말은 제가 비교는 못할 것 그 플랜 투 컨트롤에서 결론적으로 플랜 투 컨트롤이 아니라 이거 뭐지? 플랜 투 익스플로어 여기서는 결론적으로 그 원래 있었던 드림 투 컨트롤에서 리워드를 없애고 익스플로레이션을 장려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익스플로레이션을 장려하는 방법이 엄청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는 큐리오시티는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넥스트 스테이트의 그라운드 트루스 값을 우리가 나중에 얻을 수가 없으니까 디스어그리먼트밖에 쓸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쓸 수 있다 없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결이 너무 다르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상상을 하고 싶은 거고 상상 속에서의 이것저것 평가하고 싶은 거고 얘네는 실제로 가보면서 평가해 보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그 원래 항상 익스플로레이션 때 어떤 알고리즘을 쓸래라고 물어보면은 뭔가 그걸 쓰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가 몇 쪽이지? 플랜 투 익스플로러 26쪽 한번 가주실 수 있나요? 여기인가요? 네네네. 거기 보시면 리워드 계산이 지금 그라운드 트루스가 안 들어가잖아요. 넥스트 스테이트 그라운드 트루스가. 그런 거 맞죠? 지금 제가 여기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잘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큐리오시티로 리워드 계산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큐리오시티랑 지금 비교하는 게 약간 좀 헷갈리긴 한데, 그러니까 아예 그러니까 큐리오시티를 비교를 하려면 제 생각에는 왜 existing 하는 그러니까 프라이어 웍이 왜 여기선 작동이 안 되냐라고 정당한 비교를 하려면
플랜 투 익스플로러에서 여기 디스어그리먼트로 리워드 계산하는 거 대신에 큐리어시티를 넣어보면 그게 더 정당한 비교가 되잖아요. 이제 이 논문이 설명해 주기로는 제가 기억하기론 큐리어시티는 원래 이런 월드 모델 학습을 안 해요. 그래서 강화학습 모델들 중에서 모델 프리라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 모델 프리 모델들은 대부분 파인 튜닝이 빡세대요. 굉장히 많은 샘플을 필요로 하고 샘플 없이는 파인 튜닝이 안 된다. 허나 이런 월드 모델 같은 이 세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강학습 알고리즘들을 모델 베이스드라고 설명하는데요. 이런 모델 베이스드 모델들은 세상에 대한 추가적인 학습 없이 파인 튜닝이 상상만으로 되기 때문에 이게 더 좋은 방법이고, 따라서 큐리어시티랑 이 플랜트 엑스플로를 정당한 비교를 하기 위해 우리는 큐리어시티한테 얘네가 원래 가지고 있지 않았던 세상에 대한 지식을 제공해줬다. 그러니까 원래 그냥 큐리어시티 바닐라 모델을 그대로 갖다 박은 게 아니라 나름 페어한 컴패리슨을 위해 그러니까 큐리어시티가 원래 활용하지 못했던 추가적인 모듈까지 제공해주면서 비교했던 거예요.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그러기 때문에 막 너무 언페어하진 않다고 생각을 하고, 애초에 원래 큐리어시티는 모델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트랜지션이나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지식이 없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제 말은 저 디스어그리먼트 논문이 나왔을 때도 모델 프리에서 나온 거잖아요. 원래 처음부터 모델 베이스드 용으로 나온 익스플로레이션 방법론이 아닌데, 그렇죠. 얘도 여기다 적용한 거면 큐리어시티도 여기다 적용해서 했어야지 더 정당한 비교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 지금 얘네 말은 큐리어시티는 방문한 다음에 판단이 돼서 우리는 방문하기 전에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좋다라고 주장을 할 거면, 똑같이 리워드를 이 완전 똑같은 세팅에서 디스어그리먼트로 리워드를 계산하냐 큐리어시티를 리워드를 계산하냐로 비교를 해야지 더 맞는 것 같은데, 이 세팅에서는 큐리어시티가 적용이 지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월드 모델 이 플래닝을 실제 하려면. 이 그라운드 트루스 알아야 되는 건데 얘는 이것밖에 모르니까, 디스그리먼트 이것밖에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기 적용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죠 지금. 못할 거라 생각해야 돼. 당장 네, 못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가 거의 다 됐는데 네. 별로 깊게 생각하진 않았는데 이 큐리오시티의 앙상블을 적용하는 건 되나요? 뭐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평균으로 해서 하신다는 거죠? 별 의미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앙상블은.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했던 거는 앙상블의 프리딕션을 뭐 평균 내서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앙상블 모델들 사이의 차이가 나타내주는 그 에러의 의미가 굉장히 미닝풀한 매트릭이다. 언설튼티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이 학습할 수 없는 모델 환경 자체가 내재하고 있는 알리아토릭 언설튼티를 포함하지 않고 오직 내 모델이 학습 덜한 언설튼티, 내가 학습할 수 있는 에피스테믹 언설튼티만 표현하는 매트릭이다. 따라서 이 앙상블 모델들 사이의 차이를 이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앙상블 모델을 사용한다면 뭐 이 프리딕션 모델이나 뭐 이 리워드를 계산하는 모듈을 여러 개 주면서 그 앙상블 모델들의 뭐 평균 값을 사용하거나 할 텐데, 뭐 그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성능이나 뭐 이런 것 좀 몰라도 내재적으로 표현하는 언설튼티의 종류 자체를 표현을 못할 것 같아요. 이러한 방법론으로 다가갈 시에는. 혹시 괜찮으실까요? 네, 생각하고 있어서 계속 진행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조금 해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저희가 뭘 하고 싶냐? 데이터를 모으는 건 돈이 들기 때문에
현재 저희는 어떤 특정 태스크를 해결하는 RL 에이전트 만들기 위해서는 그 태스크를 해결하기 위한 전용 데이터를 매번 수집하고 매번 다시 학습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워낙 비싸다 보니 내가 어떠한 태스크를 사용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태스크를 할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태스크랑 관련되지 않은 어떤 제너럴 RL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마치 프리트레인 RL 모델처럼 만들고 이런 걸 얻고 싶다. 이런 걸 얻는 프리비어스 목들은 모델 프리라는 방법을 이용했었고 또 모델 프리라는 걸 이용했었는데 이거의 단점은 파인 튜닝 단계, 이 프리트레인 모델을 파인 튜닝하는 게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그렇게 디자이어하지 않고 두 번째 레트로스펙티브, 내가 이미 가본 것들을 노벨하다가 평가를 하고 있는 논리적인 결함이 있다. 따라서 우리의 플랜트 익스플로러는 장점이 두 개가 있는데 뭐냐? 모델 프로와 다르게 추가적인 그 엑스피리언스 없이도 퓨전 매너를 하더라도 괜찮게 하고 심지어 만약에 엑스피리언스를 조금만 줘도 원래 기존 오라클이야 볼 수 있는 슈퍼바이스드 느낌으로 처음부터 특정 태스크만 고려해서 학습한 강화 수업 에이전트의 성능을 맞출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원래 이미 가본 곳을 보고 여기는 가본 후에야 여기가 노벨 한 걸 알았던 기존 방식들은 이제 이미 가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내가 처음 본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노벨 하다가 평가했던 반면 이 논리적인 결함을 해결한 방법론이다. 그래서 이 플랜트 익스플로러는 그러한 컨트리뷰션을 갖고 있고 이 플랜트 익스플로러가 학습을 어떻게 하는지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또 설명해 드리면 처음에 세상을 어떠한 특정 태스크를 해결하기 위해 막 경험하지 않고 그냥 환경을 막 이것저것 해봐요. 세상 속에서. 막 이것저것 해보면서 세상은 이렇게 생겨 먹은 놈이구나. 에 대한 어떤 제너럴 퍼스펙티브를 얻고 그와 함께 어떤 다이버스한 데이터셋을 형성해요. 이때 다양한 세상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모티베이션은 언제나 새로운 곳만 가보자를 목적으로 exploration 하고요. 이렇게 얻은 세상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그 세상과의 소통 없이 오직 내가 갑자기 뜬금없이 특정 태스크를 시킬 대상으로 학습을 해보니 이제 내가 뭘 시킬지 모르겠지만 각종 태스크에 막 실험해보니 파인 튜닝이나 뭐 그 결과가 퍼포먼스가 마치 처음부터 이 태스크만 위에 학습했던 강화수 에이전트들과 성능이 비슷하다가 되겠습니다. 우선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데 혹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실까요?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마물 그런 것도 좀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맥락 아니에요? 어떤 거요? 마물 그 모델 로그노스틱 메타론인가 그거도 RL 버전이 또 있잖아요. 걔는 이제 물론 이거는 리어드 없이 탐색을 하는 건데 테스트를 여러 개를 시켜보고 막 그런 거예요. 제가 메타러닝 RL을 잘 알지 못하지만 제가 이해하고 있는 메타러닝은 다양한 태스크를 막 시켜봐요. 예를 들면 강아지 사진들을 보면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시켜보는 태스크 혹은 고양이 사진들을 보면서 아닌가? 이게 아니었나? 고양이 사진을 클래시피케이션 고양이 종을 각종 다른 동물들 종을 맞추는 다양한 태스크를 시킨 다음에 이 일련의 트레이닝 과정으로부터 학습하는 방법. 뭔가 좀 좋은 파라미터 뽑아오는 그런. 그치. 쉽게 어떻게 해야지 내가 빨리 배울 수 있는가. 다양한 태스크를 막 경험해보면서
학습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메타로 알고 있는데 마물과의 그런 연결점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메타론에 대해서. 좀 베이스라인으로 20%도 안 보여요. 근데 이게 마물은 폴리시를 배우는 프리트레인인 것 같고 이 논문은 폴리시는 배우지 않고 그냥 월드 모델만 배워놓고 폴리시는 스크래치부터 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파인 튜닝, 프리트레이닝 이런 식으로 하는데 폴리시는 처음부터 하는 거죠? 어떤 거요? 지금 이 논문이 네. 폴리시는 처음부터 배운다 그랬죠? 아까 태스크 정해지고 나면. 그쵸. 처음. 근데 그걸 파인 튜닝이라고 해도 돼요? 그러니까 아까 세징님이 질문하셨던 것도 그거랑 관련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 프리트레이닝 하면서 내 월드 모델을 배울 때 썼던 그 폴리시는 그냥 버리고 처음부터 한다는 거죠? 그쵸. 뭐 그렇게 이게 정확한 단어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트레이닝이라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중요한 거는 내가 엑스플로레이션 단계 때 형성했던 세상에 대한 개념을 유지한 채 그걸 활용해서 이제 새로운 폴리시를 배워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나만의 시뮬레이터를 학습해놓고 그거를 쓰는 거죠. 폴리시는 그냥 처음부터 하고.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 실험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이 세 번째. 누가 보면 그냥 시뮬레이터만 있으면 잘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어떤 특정 태스크에 대해서 배운 시뮬레이터는 다른 태스크들의 스테이트 스페이스를 전혀 표현 못하기 때문에 안 좋은 게 제너럴라이즈를 하지 않다. 제너럴라이즈빌리티가 떨어진다. 를 증명하는 이 실험이 굉장히 중요한 실험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의 방법론이 훨씬 더 세상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게 시뮬레이터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다양한 걸 이해하는 시뮬레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다. 그걸 보여주는 이 실험이 좀 되게 의미가 크다고 생각해요. 네, 더 이상 질문 없으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